2024 K 에듀파인 과학교구 관리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과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돼서 과학 교재 교구들의 설비량을 이제 교육청에서 정해 놓은 거를 통해서 과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관련 근거는 이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요.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 설비 기준은 2018년도 1월 달에 이렇게 공문으로 왔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K 에듀파인으로 넘어오면서 이 공문은 이제 기록 관리로서 이제 검색만 가능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요 과학교구 설비 기준 관련은 경기도교육청 통합자료실 북북청사의 융합교육과 정책과 찾으시면 이렇게 2018년도에 올라와 있는 과학교구 설비 기준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연수 말미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교구 관리 흐름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제 학교 교구 총괄 담당자라 해서 부장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구 담당, 업무 담당자는 학교의 이제 과학 실무사님이나 아니면 업무 담당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전까지는 학교 교구 총괄 담당자분께서 재정 권한 마스터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권한을 받으셔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얼마 전에 공문이 하나 내려온 게 있어요. 어, 요 공문인데요.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에서 보내온 공문인데, 권한관리 안내라고 해서, 어, 이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분장 변경 시 뭐 접근 권한 즉시 회수 이렇게 돼서 K-에듀파인 권한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이 사용자가 직접 신청하는 걸로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이제 교구 기준 관리는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교 교구 업무 담당자께서 교구 기준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교구 수불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교구 보고 자료 생성하시고 교구 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교구 보고도 물론이지만 설비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여기 교구 담당하시는 지원단분들께서는 교구보고 자료 접수된 거 보시고, 제출된 종수가 맞는지, 그리고 확보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접수 처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이랑 중등 자료만 접수를 하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고등학교 것인데, 아니, 교육지원청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보고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접수 처리하신 후에 도교육청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제일 먼저 이제 업무 담당자가 제일 먼저 하실 건데요. 요거 하기 전에 아까 그 권한 부여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요거 매뉴얼에서 잠깐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제 교고 관련해가지고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 상에서 잘 못하셔가지고 질의 들어오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맨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 그냥 저장 눌러서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냥 K-에듀파인 지원 서비스 센터에다가 문의하시면 어떻게 하라라고 잘 안내를 해주셔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차적으로는 K-에듀파인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시라고 하고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2차로 소속 교육지원청에 있는 과학교구 지원단들한테 업무 메신저로 어, 고려하면 첨부해가지고 문의하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했는데도 만약에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도 지원단들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담당 지역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테 문의하시는 거는
지역교육청에 계신 분들만 네,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학교로 그냥 전체 다 뿌리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도 물론 답변은 다 드리는데 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서 지역청에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어, 그 아까 교구 관리 업무 순서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어, 원칙이 이제 사용자가 직접 신청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K-에듀 파일상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권한 신청을 하시면 학교장이나 학교 이제 정결 규정에 따라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못하시겠다. 그러면 예전 방법대로, 어, 재정 마스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권한 부여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원칙은 사용자가 직접 권한 신청하는 거라서, 원칙에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제권자가 결제하면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사람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개인 설정이라고. 이 부분을 누르면 왼쪽 편에 개인 설정이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권한 신청 사용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한 신청 사용자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전에 제가 신청했던 거라서 삭제하고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제 권한 신청에서 여기서 이제 신규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그룹 목록에서 권한 추가라는 것을 먼저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부 시스템에 아래쪽에 내려가면 교구 관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교구 관리 클릭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하나의 권한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 앞에 체크박스 체크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요 권한을 달라고 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도 체크박스 누르시고 저장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네, 임시 저장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결제 요청을 누르시면 네, 새로운 창이 이렇게 뜨고요. 네, 이렇게 보면 어, 네, 사용자 권한 신청 정보로 해서 이제 여기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한 거를 해서 결제 이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제 정보란 들어가셔서 과제 카드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결제 경로 지정은 학교에 있는 정결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결 규정에 따라서 결제를 받으시면 어, 그 공문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여기 권한이 자동으로 이제 부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요 결제가 끝나면 이제 권한이 부여받는 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업무 관리에서 통합자산 관리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 교구 관리라는 부분이 보이시면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제 시도교육청 뭐 이렇게 해서 교구 운영이랑 뭐 교구 보고 이 내용이 있으면 제대로 확인이 되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권한을 다 받으시고 난 후에 업무 담당자가 하실 거는 여기 있는
그 탭 안에 아래쪽에 있는 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구 권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총괄 담당자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부장님들. 부장님들께서 업무 담당자한테 따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교구 권한 관리 들어가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권한 부여 받으신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필요 없는 분이셔요. 그러면 총괄 담당하시는 분께서 사용자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분한테부터 하고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과목에서 권한 부여하는 방법이 실제로 처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권한 설정 목록에 과목 설비명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조회된 결과가 없는 건데 여기에서 과학 2018을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 권한 설정 목록에 과학 2018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비도 여기 뭐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과목 옆에 설비도 있어요. 그래서 설비도 어, 원래는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오른쪽으로 과목 설비명에서 과학 2019를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그다음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그다음 두 개의 권한이 부여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권한 부여까지는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계속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요 절차에 따라서 권한 부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교구 업무 담당자 업무 흐름이라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진행 절차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통합 자산 관리 들어오셔가지고 교구 관리 접속하신 후에 권한 다 부여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실 거는 학교 보유율 산정 기초 정보 입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구 기준 관리 아래 학교 교구 기준안 관리 아래 보면 학교 보유율 산정 기초 정보 관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첫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교구 기준 안에 학교 보유율 산정 기초 정보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으로 과목에 과학 2018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열과 기준안 지침 목록이라 그래서 실험 실수, 실험대 조당수, 그다음 교사 수, 실습실 학생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급 수, 학급당 최대 학생 수, 수업 시간 수 및 사용 학급별 가중치가 있습니다. 요거 내용에서 학교에 현재 지금 입력하시는 기간에 여기에 맞게 이제 학생 수랑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학급당 최대 학생 수는 1반이 25명, 2반이 26명이면 2반 기준으로 해서 26명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수 및 사용 학급별 가중치는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고요. 중고등학교는 모두 여기에다 100%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특수학급은. 근데 그냥 기존의 학교에 이제 특수학급이 두 학급이고 그다음에 학급당 최대 학생 수 몇 명인지 하고 똑같이 가중치 얼마인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뭐 실험 실수의 의미, 실험대 조당수의 의미 이런 것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 도움말이라고 있어요. 도움말 클릭하시면 여기에 따라서 어, 궁금한 거 찾아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기본적인 것들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수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매뉴얼에 보시면, 어, 네, 여기 가이드에 이제 9페이지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수에 따라서 이렇게 가중치 100%, 200%, 300%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파주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초등학교 학급 수가 84학급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 근데 이 84학급 이상이 가지고 여기 같은 실험실 기준수 같은 경우는 3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교실이 부족해서 과학실이 없어요. 과학실도 일반 교실처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기준수는 그냥 기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급수에 따라서 1실이 있을 수도 있고 2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준이라고만 생각하시고 반드시 3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닌 거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이 가중치를 잘못 입력하셔가지고 보유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중치를 1000%를 입력하면 보유율이 10분의 1로 줄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 지원단님 분들이 검토하시다 보면 학교 보유율이 현저히 낮아요. 그러면 여기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첫 단계부터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유 산정 기초 정보 관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그 과목별 교구 기준 등록인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 교구 기준 등록은 바로 학교 보유 산정 기초 정보 관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고 직접 화면으로 보시면서 하면 여기 이제 학교 교구 기준 관리에 들어가면 네, 여기 보면 글자 앞에 빨간색으로 별표 표시된 거 있어요. 이거는 필수 입력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 구분에 네, 과학 2018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목 영역 부분을 보시면 공통 기자재, 안전, 탐구, 물질, 생명, 운동과 에너지, 지구와 우주, 통합 해서 총 9개 영역이 있습니다. 9개 영역을 처음에 공통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마지막 통합까지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먼저 공통 2018 들어가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네, 조회가 완료됐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필수 구분이라고 해서 필수 권장 모두 지금 나와 있고요. 어, 소요 수량 계산을 하는 거라서 아까 기초정보에 따라서 학교에 교구가 몇 개가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부분이어서 교구 기준 목록이라는 글자 아래에 보면 체크박스가 있고요. 그 체크박스 전체 다 클릭하시고 소요 수량 계산을 누르시면 네, 소요 수량 계산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고요. 여기서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처리가 끝난 거고요. 그래서 과목 영역 부분에 이제 공통 2018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실 거는 공통 기자재 들어가셔서 똑같이 조회 버튼 누르시고, 똑같이 전체 체크박스 체크하신 후에 소요 수량 계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해보니까 간혹 가다가 학교에 필요한 종수가 있어요. 초등은 87종이고, 그다음에 어, 네, 여기 보시면 초등은 87종이 필수 교구고요. 중학교는 43종,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75종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기 교구보고 자료 제출된 거 확인하실 때 요게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그전까지는 이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요게 여기서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약에 초등학교 87종, 중학교 43종, 고등학교 75종이 안 맞다고 하면 작업하시는 방법은 영역별, 여기 있는 과목 영역 구분별로 기준 내 등록 버튼을 다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눌러보시고 여기 해당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필수인데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한 개라도 등록이 돼 있으면 삭제가 안 되는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여기에 기준 내 등록 버튼을 그러니까 신설 같은 경우는 기준 내 등록 버튼을 먼저 누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빠뜨리시면 아까
종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초등 87종, 그다음에 중등 43종, 고등학교 75종 요 숫자가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안 맞으실 경우에는 학교 교구 기준 관리 안에서 과목 영역 구분 모든 영역들에서 기준 내 등록 버튼을 꼭 눌러 보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 들어와야지 저희가 필요한 필수 교구 종이 다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다 체크박스 하셔가지고 소요 수량 계산하시면 일단 학교 교구 기준에 대한 학교에 이제 교구가 몇 개 필요한지에 대한 소요량 여기 있는 계산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구 기준 관리가 이제 끝나시면 그 다음에 하실 게 학교 설비 기준 관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학교 설비 기준 관리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글자 앞에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선택하셔서 어, 어, 학교 설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랑 일반 설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 설비 클릭하시고 조회 누르시면 네. 이렇게 8종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소요 수량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구와 달리 설비 같은 경우에는 수량 입력하는 게 기준 관리 여기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유량 보면 여기 입력하는 창이 활성화돼 있어요. 보유량에. 그래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를 여기에서 직접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앞에 체크박스 누르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냥 한 개만 띄우면 여기서도 저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팝업창 뜬 데에서도.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87종 중에 뭐가 빠졌는지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하나하나 다 찾으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준 내 등록 버튼 눌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된 게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간혹 가다가 필수가 88종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초등 같은 경우에. 초과돼서 잡히는 경우는 뭐가 초과됐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과학교구 설비 기준 안에서 하나하나씩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게 추가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변경돼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 여기 교구 기준 설비, 네. 이렇게 해서 교구 기준 그러니까 교구랑 설비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나중에 자동 필터 하셔가지고, 필수 권장 부분에서 필수인 부분만 확인하셔서 초등 87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나시면, 그 다음에 하는 게 교구 운영에 들어가셔가지고, 교구 수불 관리라고 있습니다. 교구 수불 관리 눌러주시고, 교구 수불 관리에서도 여기에서 보면 필수 구분에서 필수를 선택하시면요. 필수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네, 조회가 완료됐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교구들이 다 필수예요. 근데 맨 끝까지 내려보시면 여기가 87이죠. 순번이. 그러면 아까 초등 87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입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안 맞는 경우는 하나하나 더 찾아봐야 돼서 여기에 제대로 됐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 수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고 학교에 이제 맞게 어,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도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행추가 하셔가지고 이제 취득 처분 같은 걸 해주시면 되고 어, 처분하실 때 학교에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행정실에. 그거는 처분하실 때는 그냥 처분하시면 안 되고,
절차에 맞게 해서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들어가. 보통 교재 교구 이제 폐기 절차 보시면, 여기에 맞게, 이제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물품 불용 결정 및 폐기 계획에서 내부 결정 하나 받으셔가지고 폐기 처분하시는 게 맞습니다. 행정실하고 이제 협의하셔가지고 절차대로 처분을 하시고 물품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그냥 폐기물 스티커 그러니까 저기 스티커 사서 네, 붙여서 그냥 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시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행추가에서는 올해 2024학년도 것밖에 입력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을 하셨으면 작년 날짜로는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마감이 다 됐기 때문에 올해 날짜 3월 1일 이후 날짜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비고란에 2013년 언제 구매했다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 수불 관리를 필수인 것들은 기본은 무조건 다 하시고 난 이후에,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끝나시면 이제 교구 보고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구 보고 자료 제출은, 네,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고 종류에, 과학이랑 설비 보고 자료 두 가지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잘 됐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설비 빠뜨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절차는, 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집계, 결제 요청, 제출 순으로 작업을 하라는 거를 꼭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조회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빨간색대로 하면 집계 누르시고, 네. 집계 하시면 네, 집계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원단님들께서 확인하실 거는 이게 글자 이게 확대를 했는데 확대가 안 되네요.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 기준량, 종수에서 초등 같은 경우는 87종,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는 43종, 고등학교는 75종이 맞는지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기준량 종수가 기준에 맞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보유량은 당연히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유율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는 이제 이게 오래됐잖아요. 2018년부터 진행된 거라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보유율이 100%다 돼 있는데, 간혹 가다가 신설 학교나 그 다음에 갑자기 학급수가 는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가중치가 바뀌면 보유율이 떨어져요. 근데 이 부분은 그분 담당자분하고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여기 트리복이라고 있어요. PDF라는 글자 옆에 보면 트리복이라고 있는데 어, 이 경우에 이제 교구 확충객이 클릭되고 난 이후에 트리복을 누르면 이것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자분들께서 결제할 때. 그러면 어딨어라고 하셔요. 관리자분들이. 그러면 요것만 돼 있으니까 데이터가 없는 걸 왜 올렸냐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여기 있는 트리복이라는 걸 다시 누르시고 교구 보유 현황 총괄표가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이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접수기간 접수 정보에서 보면 접수 상태에서 생성, 결제 상태, 제출일자, 제출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출자까지 이름이 나와야지만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접수를 하시면 접수일자, 접수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반려는 뭐 반려 이렇게 교육청에서 아마 하실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제출자까지 하시고 제출 버튼까지 결제가 끝나고 난 후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작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분들이 결제를 하셨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 자료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여기서 제출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네,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접수일자랑 접수자가 제대로 됐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올해 작업하셔야 될 거는 끝나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번에 보니까 과학 그 안전 관리 계획에 따라서 보니까 여기 저장성 소모품 관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학 약품 대장을 만약에 수기로 작성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제 작성하라고도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라고. 어, 질문 들어온 거는 제가 지금 요거 끝나고 하나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묽은 황산 같은 경우는 없고요. 그다음 묽은 연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네, 관리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